자, 요 이제 그 속성을 수정하는 그 부분, 지금 이제 속성 수정한다 그러는데 요 부분입니다. set attribute에서 요게 이제 이미지 태그이기 때문에 이미지 태그의 src 속성 아시잖아요, 그죠? 이미지를 출력할 때 src 속성에다가 이미지 경로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rect라고 하는 요 객체를 하나 가져와서 이미지 객체죠. 그래서 요 이미지 객체에 set attribute 메소드상에서 src 속성에다가 여기 이제 이미지 경로, 여기 이제 placekittens.com에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지정해줘서 럼 이미지를 출력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실행한 거 혹시나 이제 이렇게 실행하고 나서요, 이게 어떻게 실행됐는지 우리가 이제 개발자 도구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F12번 눌러서 이렇게 여기 엘리먼트 쪽에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은 고양이 이미지별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여기 그 화살표 돼 있는 거, 여기 이제 요소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이미지 클릭하면 그 코드도 이렇게 반전이 돼요. 그 얘는 지금 요거네요, 그죠? 100/250, 그죠? 두 번째 거는 얘 선택하면은 얘는 200/250,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300, 400 이런 식으로 400 곱하기 250 픽셀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도 나오는데 300 곱하기 250 픽셀. 그래서 여기 이미지 태그에 원래는 클래스 속성값만 있었잖아, 그죠? 렉트라는 클래스 속성값만 있었는데 src 속성이 이게 동적으로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스 코드에서는 여기 src라는 소스 속성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개발자 도구 또 들어가 보면 실제 메모리상에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이미지 태그에 이 소스 src라고 하는 속성이 추가돼서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HTML 속성을 자바스크립트가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없는 속성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요소를 만드는 것도 되고요, 제거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속성을 바꾸는 것도 되고, 그죠? 스타일 쪽도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뭐 315페이지에 하단에 거기 뭐 저 6번 라인에 이렇게 보시면은 인덱스 값은 0부터 3까지 반복 0부터 3까지 있잖아요, 그죠? 배열에. 그래서 이제 요 인덱스 값을 이제 가지고 100씩 이제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1을 더해서 기본 인덱스 1을 더해서 1, 2, 3, 4로 만든 다음에 100씩 이제 곱하면은 100, 200, 300, 400 돼서 이미지 4개가 각각 이제 가로폭이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로 크기는 250피스로 고정되어 있고요. 가로 크기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태그 속성을 이제 바꾸는 것까지 했고요. 316페이지에 그 제일 밑에 이제 보시면은 set attribute의 반대가 get attribute죠. 값을 이제 읽어올 때는 get attribute를 쓰시면 됩니다. 특정 이제 이미지 객체가 있으면 이미지 객체 이름 점, 그래서 get attribute에서 이미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뭐 클래스 값이 뭔지 알고 싶다, 소스 값이 뭔지 알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속성을 주면 그 이제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rect.source는 src라고 해서 간단하게 사용한 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316페이지에 있는 요게 이제 형식이 뭐냐면 요 부분 지금 이제 정식 예제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rect.setAttribute에서 요 메소드를 통해서 src 소성을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해놓고 자바스크립트니까 슬래시 별표 슬래시 다 되죠. 자바스크립트 주석 그죠? 자, 코드입니다. 해놓고 이 밑에다가 rect 점 해가지고요, rect.src는 src 여기서 요 앞에 rect.src는 요거는 이미지 객체의 src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이 src는 요 변수
예, 콘스트 상수죠 사실은. 예. 예, 요 값을 이제 렉트 객체의 속성 값으로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죠. 요거 실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별탈 없이 실행이 되는지 일단 내리고 Alt L로 해서 자,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되네요, 그죠? 고양이 이미지는 이렇게 바뀝니다. 새로운 이미지로 바뀌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표현을요 약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게는 이제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특정 속성 값을 이렇게 넣어준 거고요. 얘는 우리 저 자바에서 객체 속성 접근하듯이 렉트라는 객체가 있으니까 그죠? 객체.src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소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317페이지 요 내용은 이제 뭐 요소도 건드려 봤고 태그 그다음에 태그에 이제 속성도 건드려 봤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 한번 건드려 보자 이 말입니다. 스타일 317페이지에 스타일 조작하기 나오죠. 그 밑에 설명해 보면 문서 객체의 스타일 조작할 때는 스타일 속성을 사용한다. 특정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쿼리 셀렉터나 쿼리 스텝 올로 해서 객체를 가져오죠. 그럼 이제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객체 이름 점 스타일 해가지고요 객체 속성을 접근합니다. 이제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접근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타일 속성의 이제 하위에 스타일 속성 이름을 지정을 해서요 값을 넣어주시면은 스타일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마다 이 스타일 속성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서 객체의 스타일 조작할 때는 스타일 속성을 사용하는데 스타일 속성은 객체다. 뭐 말이냐면 우리가 자바에 그 필드 값으로요 객체를 대입해 줄 수 있죠. 그거예요. 자바 우리 클래스 만들 때 필드 있잖아요, 그죠? 필드에 일반적으로 이제 뭐 리틀 값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그 필드에다가 그 필드 타입을 클래스 타입으로 주고 그 필드에다가 객체를 줄 수가 있죠. 대입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필드 안에는 객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필드 이름 점 해서 안에 이제 객체가 있으니까 그 속성이나 메소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속성은 객체이며 내부에는 속성으로 CSS를 사용해서 지정할 수 있는 스타일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 이제 이론할 때 한번 쭉 내용 보셨고 317페이지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CSS 스타일 시트 배울 때 스타일 속성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속성 이름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단 표기법이 하이펀을 못 써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하이펀을 못 쓰고 대신에 하이펀 빼고 카멜 표기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왼쪽에는 CSS 속성 이름이죠. 백그라운드 컬러 소문자로 다 되어 있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하이펀으로 연결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썼을 때는 일단 CSS의 속성을 알고 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쓸 때는 백그라운드 한 다음에 하이펀을 빼버려요. 그럼 뒤에 있는 이제 소문자로 있는 단어를 카밀 표기법으로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서 붙이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스타일 속성이 됩니다. 텍스트 얼라인 같은 경우 텍스트 대시 얼라인은 텍스트 얼라인, 폰트 대시 사이즈를 폰트 사이즈 이렇게 카밀 표기법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SS에 익숙했던 그 스타일 속성들을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객체 이름 점 스타일 점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뭐 텍스트 얼라인 폰트 사이즈처럼 이런 형식으로 스타일 속성을 지정해서 값을 주시면 됩니다. 스타일 값을 주는 이제 방식 방법인데 두 가지 뭐 지금 밑에 보시면은 자 뭐 패턴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박스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박스 밑에서 두 번째죠. 표 바로 밑에 있는. 그래서 스타일 객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스타일 조정할 수 있다 했는데 h1.style 해서 배열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h1이라는 객체에 자 스타일 속성을 접근하는데 요 스타일 속성의 대괄호 안에 백그라운드 대시 컬러
요렇게 이제 우리 연상배열 형태로 예, 이제 이렇게 키와 밸류 우리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처럼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때 스타일도 객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이슨 객체처럼 자바스크립트 객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그라운드 대시 컬러라고 CSS의 속성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CSS 스타시트에서 쓰던 속성명을 그대로 쓰시려면 요렇게 표기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열 이제 인덱스 표기법이죠, 그죠? 연상 배열 표기법입니다. 배열의 연상 배열 표기법.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보면은 세 가지 스타일 조정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스타일 지정하는 방법인데 밑에 보면 이제 h1.style.background color 이렇게 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뒤에 보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표기법이죠. 예, 스타일 속성 하이픈 쓸 수 없고 그죠? 그냥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1.style 요것도 이제 배열처럼 쓰는데 아까 위에 백그라운드 대시 컬러라고 해서 스타일 속성을 그대로 썼죠.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카멜 표기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괄호 안에 자바스크립트 카멜 표기법하고요 CSS의 그 속성 이름 하이픈 들어가는 이름 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총 형태가 위에 있는 거 이제 형태가 지금 아래쪽 박스에 세 번째에 있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총 세 가지 스타일이 있죠. 그러니까 특정 요소 개체 태그를 선택해서 그 태그에 어떤 스타일을 줄 때 스타일 점 해가지고 이렇게 속성 자바스크립트 속성명을 줄 수도 있고 스타일 한 다음에 대괄호 열고 자바스크립트 속성명을 줄 수도 있고 카멜 표기법. 그러면 이제 CSS에서 쓰는 그 스타일 속성 하이픈이 들어가는 속성명을 쓸 수도 있다. 다음 이제 작은 따옴표를 붙이셔야 됩니다. 작은 따옴표를 대괄호 안에 작은 따옴표 붙이고 속성명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뭐 제일 많이 쓰는 형태가 첫 번째 형태라고 되어 있긴 한데 꼭 그렇지는 않죠. 이게 그러니까 개발자도 익숙한 표기법이 있거든요. 본인이 주로 쓰는 거. 근데 내가 주로 쓰는 표기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표기법도 되는구나 라는 거 알고 이제 넘어가야 되죠. 잘 안 쓰더라도. 그래서 h1.style.background color 이걸 많이 쓴다고 하지만 뭐 선호하는 거는 뭐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 뭐 두 번째 뭐나 이제 세 번째를 더 선호해서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자바스크립트도요. 조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교통정리 돼 가지고요. 딱 이렇게 한 가지만 써라고 하면 더 낫겠죠. 사실은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뭐 똑같은 건데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지금 일단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조정하는 예제 7-1-7인데 자 요거 이제 들어가서 일단 실행부터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부터 시켜보는데 제가 자바스크립트는 실행 후에 제가 같이 볼 거고요. 밑에 일단 바디 부분 보세요. 바디 부분 보시면 이게 div 태그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한 줄에 div 태그 요소 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div 요소가 5개가 있습니다. 시작 태그 끝 태그에서 이렇게 쌍이잖아요. 그죠? 요 5개씩 들어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이니까 25개 아니잖아요. 5, 6이 30 아닙니까? 내가 꼭 구동을 못하나? 그죠? 가로로 5개 요소가 있고 세로로 6줄이 있으니까 그죠? 30개 그죠? 주석이 25개 되어 있는데 30개구나.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실행하면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데 요 div 태그는 기본적으로 한 행에 한 요소만 오잖아요. 그죠? 왜? 블락 레벨 요소 기억나시죠? 인라인 레벨 요소 기억나시죠? 블락 레벨 요소는 욕심쟁이라 그랬죠? 한 행에 다른 요소를 못 오도록 자기 혼자만 배치를 딱 합니다. 그죠? 근데 인라인 레벨 요소 같은 경우는 스팬 태그 같은 거는
착하죠, 그죠? 공간이 남으면 다른 요소, 다른 스팬 요소, 인라인 레벨 요소도 올 수 있도록 예, 같이 이제 한 라인에 다른 요소와 같이 이제 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블락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한 줄에 하나씩. 그러니까 총 30줄, 30팽에 지금 DIV 요소가 출력이 되는 건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 이 자체로 출력하면 그냥 화면에 그냥 흰색으로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요소 30개가 출력이 돼요. 30줄로. 예. 그래서 일단 요거 실행을 Alt L로 해서 실행했을 때 브라우저 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제 좀 줄여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라데이션 효과라 그러죠. 자, 위에서 조금 이제 스케일 줄여서 위에서 보시면 까만색하고 흰색하고 두 개의 색상 변화를 예,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까만색이 점점 아래쪽으로 가면서 흰색으로 바뀌는 거죠. 이건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라는 거죠. 짙은 색에서 뭐 연한색에서 짙은 색, 짙은 색에서 연한색, 빨간색에서 또 다른 뭐 파란색 이런 식 색깔이 바뀔 수도 있고 그죠. 예, 농도가 바뀔 수가 있고. 예. 요거는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랍니다. 그러니까 요 그라데이션 효과에 좀 확대해서 제가 보면 지금 스크린에서 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모니터에서는 보이는데 여기 경계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화면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예, 여기 경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경계선이 여기에 div 하나입니다. div 태그 하나. 여기 div 태그 하나. div 태그들이 이제 세로로 이렇게 30개가 쌓여 있는데 첫 번째 div 태그는 제일 어두운 색, 까만색. 그 다음 이제 약간 옅은 색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색상 용도를 예, 까만색에서부터 흰색 방향으로 예, 색상을 바꿔가면서 출력한 겁니다. 여기서는 완전 흰색이 있는데 여기도 div 태그가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눈으로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예, 스크린이 좀 너무 밝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줬나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자바스크립트 지금 이제 요 div 태그들이죠. 바디 안에 있는 얘네들을 자바스크립트가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 실제 이제 얘가 조작된 결과물을 보고 싶다 하면 파일에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이 파일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파일을 메모리상에 읽어서 예, 돔으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들을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접근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속성을 건드리는 거죠. 스타일 속성을. 그래서 요거 이제 F12번 눌러가지고 예, 개발자 도구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자, 요 div 태그도 보이시죠? 야, 여기 보면 스타일이라고 써. 요건 이제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div의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스타시트 속성을 이렇게 스타시트 속성과 콜론 그 다음에 스타시트 값 이렇게 주시면 요 해당 태그에 대해서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이트 값, 높이 값이죠. 예, 요 영역 div 높이 값을 10픽셀로 줬고요. 자, 세미콜론까지가 한 문장이죠. 스타일 한 블럭입니다. 그죠? 스타일 블럭이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대시 컬러 예, 백인 색상이죠. 백인 색상을 주는데 이게 스크롤밖에 안 나오나? 숨어 있어가지고 그죠? 저쪽에 숨어 있는데 여기 RGB 000 돼 있죠. 그러니까 0이 이제 여기 RGB 함수상에서 빨간색 R, G 초록색, 그린, B 파란색, 블루 다 0으로 줬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그 인버터 스탠드인가 하여튼 그 밝기 조정하는 스탠드 있죠. 예, 책상 위에 그 불밝기 조절할 수 있는 스탠드 있잖아요, 그죠? 전류를 하나도 안 흘려주면 예, 끄지게 밤에 깜깜한 밤에 전류를 하나도 안 흘려주면 어떻게 돼요? 안 켜지겠죠, 전구가.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 전구, 초록색 전구, 파란색 전구가 있는데 세 개 다 끄면 까만색 되겠죠. 깜깜하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전류를 약간 한 10 정도 흘려줘. 그러면 빨간색 10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값은 0에서 255인데 그럼 10은 상당히 예, 작은 전류를 흘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0쪽으로 갈수록 이제 어두운 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RGB 값 다 000이면 까만색인 거예요. 예, RGB 값이 다 255, 255, 255 색으로 밝기
넣게 해가지고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섞으면 빛의 삼원색을 섞으면 어떻게 된다? 흰색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밑에 이제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10씩 올려가지고요. 마지막에 255까지. 마지막에 255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 250으로 찍어버리죠. 예. 그래서 16진수로 이제 RGB 코드 샵 해서 6자리 RGB 코드 쓰는데 16진수 2자리 00부터 FF까지가 10진수 0부터 255 FF가 255입니다. 10진수로 따지면 16진수 FF가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뒤에는 다 흰색으로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밝기를 조금씩 값을 올려가면서 까만색에서 같은 농도로 이렇게 이제 흰색까지 이렇게 이제 바뀌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이렇게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뭔가 이제 작동이 돼서 이렇게 이제 태그의 속성을 집어 넣었구나.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속성, 요게 이제 인라인 스타일 시트 자상에서 디자인을 적용할 때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헤드 안에 스타일이라는 태그 안에 스타일 시트 작성하는 방법. 그러면 해당 문서 안에만 스타일 적용되죠. 얘는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해서 문서가 HTML 문서가 아니라요. 범위가 좁아요. 요 태그 div 태그 요 시작 태그부터 여기 슬래시 div까지 요 영역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스타일 적용하는 겁니다. 요 div 태그 안에서만 스타일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재사용하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확장자가 CSS인 외부 파일로 외부 스타일로 만들어 놓고 링크라는 태그가 있거든요. 그걸로 풀로 쓰는 거죠. 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이렇게 코드가 바뀌느냐. 자, 요 상단에 있는 요 부분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문서가 다 로딩이 되면 요 이제 자 콜백 함수를 실행해라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큐먼트 점 자, 그림 좀 그려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다큐먼트 점 쿼리 select all 하면 자 요소를 태그 요소를 가져오는데 여러 개가 있으면 복수개가 있으면 복수개 다 여러 개를 다 선택해서 가져와라 이 말이죠. 여기 뒤에 이제 선택자인데 조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 선택자 공부할 때 이런 거 보셨죠? 이건 뭡니까? 바디 태그를 선택을 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진행 중입니다. 바디 태그를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우꺽셀 갈로 바디 태그 내부에 있는 요소들 중에 자식 태그죠. 바로 한 단계 밑에 있는 태그 중에서 자 div라고 하는 태그를 객체로 가져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디 태그 안에 있는 div 바로 한 단계 밑에 있는 자식 div 태그를 객체로 가져오는데 이 div 태그가 바디 태그 밑에 바로 밑에 자식으로 여러 개가 있으면 다 가져와라 이 말이죠. select all입니다. 그래서 query select all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넘어오는데 어차피 배열로 넘어와요. 요 메소드 자체가 리턴 될 때 타입이. 그래서 여기 s가 붙었죠. divs, divz 이렇게 s가 붙었죠. 배열입니다. 배열. 하나가 넘으면 divs의 0번 인덱스 위치에 하나만 넘어 값이 들어오는 거고요. 값이 여러 개면 0번 인덱스부터 해서 이 배열에 0번, 1번 차례대로 요 div 요소가 저장이 됩니다. 객체죠, 객체가 저장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div 객체들이 들어가 있는 배열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배열일 때 우리가 포이치 앞에서 계속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요 뭡니까? 배열에 div 객체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div 객체부터 끄집어내서 첫 번째 div 객체를 여기 집어넣고 객체를 집어넣는 거죠.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가 돼버린 거죠. 요 매개 변수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0번 인덱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0번 인덱스를 여기 이제 집어넣는 거죠. 첫 번째 객체의 인덱스 0번 인덱스라는 걸 이렇게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콘솔.로그 한 다음에 여기 이제 div 값하고요. 인덱스 값을 출력합니다. div는 객체니까 그죠? div 요소를 출력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값도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로고 창 이제 이거는 확인해야 되죠. 아까 우리 로고 창을 확인 안 했잖아요. 로고 창 확인하면 요거 찍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스트 VAL 해가지고 이거 이제 상수 이렇게 선언을 해놨는데 여기 이제 인덱스 곱하기 10한 값. 그러니까 인덱스가 0이면 이제 0이고 인덱스가 1이면 10이고 인덱스가 2면은 20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처음에는 이제 인덱스가 0이니까 여기가 이제 0일 겁니다. 0 곱하기 10에서 0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div 자 객체에 스타일 속성 접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도 하나의 객체인데 요 스타일 객체 밑에는 CSS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이트라는 속성 높이죠. 우리 박스 모델 배우셨잖아요. 그죠? 박스 모델 사각형 모양 그죠? 내부에 컨텐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패딩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보더 테두리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 영역 외부 바깥쪽 테두리 바깥쪽 옆에 그래서 이제 하이트 값을 이제 10픽셀로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문자열로 이렇게 10픽셀로 이제 줬습니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div style background color 원래 이제 CSS는 background dash color였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카멜 표법으로 dash 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스타일 CSS 속성 값으로 이렇게 이제 문자열로 이렇게 주는 거죠. 백틱 사용해 가지고 RGBA 해서요. 이게 이제 R, G, B, A가 빠졌다 그죠? 지금 RGBA 썼지만 RGB 쓰라고 같네요 그죠? RGBA는 투미도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 값도 줄 수 있는데 네 번째 값은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는 RGB 함수를 써도 됩니다. 어차피 알파라고 해서 투윈도 값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코드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것도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한 바퀴 돌면 처음에는 인덱스가 0이니까 밸류 값이 요 밸류 값이 다 0으로 들어가죠. 0 곱하기 10이니까. 근데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면 그 다음 이제 div 객체를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그 다음 이제 객체 이제 인덱스는 1번이죠. 1번. 그럼 이제 인덱스 1 곱하기 10 하면 밸류 값 10이죠. 그럼 여기 10, 10, 10 넣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면 또 이제 인덱스가 2가 되고 여기 2 곱하기 10 해서 밸류 값이 20이니까 20, 20, 20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회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이츠문에서 이제 이렇게 값을 이제 인덱스에 대한 값을 이렇게 넣어 주는데 일단은 그 얘가 허용하는 값보다 더 큰 값을 넣었을 때는 255라는 값으로 고정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디폴트로 큰 값을 넣으면 내부적으로 255가 맥스 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300을 넣더라도 255라는 값으로 보정돼서 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따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255라는 값을 넘어갈 때 그걸 250으로 맞춰주는 그런 코드는 없죠. 그런데 실제 결과에 보시면 255보다 넘어가는 것들은 다 255 어로 다 고정을 시켜버리죠.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 RGBA에 요 밸류 값을 집어넣을 때 255보다 큰 값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딱 255 보다 크면 255로 다 세팅을 해버린다 내부적으로. 그럼 요 부분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요 콘솔 좀 로그해서요. 그러면 이제 div 여기 이제 첫 번째 div부터 30번째 div까지 객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인덱스 값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콘솔 창이 찍히는지 요 부분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콘솔 창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div 요소를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이제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콘솔.로그 해서요. div 객체를 출력을 했죠. div 객체가 div 태그잖아요. 그죠? 출력하니까 div 태그 코드가 쫙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인덱스 요 div 객체에 이제 인덱스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div 태그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여기 이제 요소가 출력이 되고 0 인덱스죠.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쭉 가서 25까지는 250까지 맞는데 26이면 260이 원래 들어가야 되죠.
근데 자동으로 보정이 되죠. 260 넣더라도 255, 255 이렇게 찍어 놓을 수 있습니다. 219 넣으면은 29 곱하기 10이 되는 게 290이 되지만 실제 값은 255가 맥시멈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처리해 주죠. 넘치는 값을 250으로 고정해 줍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개발자 도구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실제 코드를 이렇게 봐야 이 코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개발자 도구에서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메모리상에 동적으로 작업한 그 코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 도구 이렇게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엘리먼트하고 콘솔 탭을 눌러가지고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접근하는데 뭘 하느냐, 이제 문서 객체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이런 이제 HTML 문서 만들 때요, 이 div 태그를 직접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div 태그 만약에 3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안 만들어줘도 됩니다. 왜? 자바스크립트에서 div 태그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자바스크립트는 우리 그 반복문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반복문으로 돌려보내면 되죠, 30번, 그죠? 굳이 이렇게 코드를 길게 작성할 필요 없답니다. 지금 요거는 진짜 간단한 거기 때문에, 예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예제가 실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 억수 길어지는 게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많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건데 엄청 길어지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사용해서 폼은 돌려버리는 거죠. 요소를 동적으로 생성해 가지고 돔에다가 그냥 삽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드가 짧아지는 거죠. 대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동적으로 이렇게 요소를 추가해서 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문서 객체 생성하기가, 생성하면 뭐예요? 돔 트리 구조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끼워 넣으면 화면에 브라우저 내용창이 이제 출력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예제가 7-1-8인데, 자 7-1-8 이렇게 내용 이렇게 열어놓고요. 일단은 그 설명 한번 볼게요. 319페이지에 문서 객체 생성하기 해서요. 문서 객체를 생성할 때 문서 객체를 생성한다는 이거는 태그 생성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미지 태그도 있고 뭐 p 태그도 있고 뭐 테이블 뭐 tr 태그도 있고 td 태그도 있고 이런 태그도 있죠. 뭐 ul, ol 뭐 이 목록 같은 경우에는 li라는 뭐 그런 이제 목록 만들어주는 태그도 있을 거고, 옵션에 보면 이제 옵션, 셀렉터 옵션 그런 이제 태그도 있을 거고, 그죠? 셀렉터 태그 밑에 옵션 선택 상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태그들을, 자 요소죠, 요소 이제 객체로 이제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document.create element, 그래서 형식이 나와 있죠. 다큐먼트 객체에 create element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요 메소드에다가 내가 만들고 싶은 문서 객체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create element 메소드 형식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설명해 보시면 이렇게 create element 메소드를 사용해서 문서 객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브라우저 내용창에 출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돔이라고 하는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그 트리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끼워줘야 돼요. 특정 요소에 이제 뭐 자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추가한다든지 뭐 이렇게 끼워줘야 됩니다.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 밑에 보면 문서 객체를 만들었다고 문서 객체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create element 했다고 해서 바로 뭐 브라우저 창에 뭔가 출력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서를 어떤 문서 아래에 추가한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추가되는 그 달랑달랑 매달리죠. 위에 이제 부모가 있고 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부모 밑에 내가 다 매달리는 거고 내 밑에 자식이 매달리는 거죠. 트리 구조로 이렇게, 이게 이제 계층도죠, 계층도. 이렇게 이제 보고 대상을 이렇게 나를 만약에 추가하고 싶으면 부모를 딱 선택해서요, 부모 밑에 내가 딱 연결이 되도록 해주면 되고, 만약에 이제 자식을 추가한다 그러면 나를 딱 선택해서 나 밑에 자식이 이제 추가되도록 명령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 창에, 내용창에 그 문서 객체의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에 그림 그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림 아래 그림을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트리라고 한다. 근데 나무 구조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하나의 부모 밑에 여러 개의 자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나무 가지처럼 생겼다고 트리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서 객체가 있을 때 위에 있는 것을 부모 페어런트 부모라고 하고 부모 바로 밑에 있는 것을 자식 child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 바로 밑에 보시면 문서 객체에 자그 append child라고 해서요. append child 이거 이제 메소드입니다. 요거 이용해서 특정 이제 부모 객체 아래에 자식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append니까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식을 추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먼저 선택하고 대상을 선택하고 자식 추가할 부모를 선택하고 그 부모의 이제 append child 메소드 사용해서 자식 객체 만들어진 거 있죠. 문서 객체를 자식으로 이제 넣어주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형식이 아래 나와 있죠. 자, 문서 객체 트리 구조 만드는 방법에서 부모 객체가 앞에 와야 되고요. 부모 객체 선택해 줘야 되고 점 한 다음에 부모 객체 append child 메소드를 후천하는데 매개 변수 값으로 자식 객체를 넣어주시면 돼요. 부모 밑에 매달릴 자식 객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가 create element라는 이제 엘리먼트 요소를 생성하는 메소드로 요소를 생성한 다음에 요 이제 append child 메소드 사용해서 특정 부분 밑에 이렇게 생성한 객체를 탁 넣어주면은 아래쪽에 딱 매달린단 말이에요.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트리 구조로. 이렇게 하면 브라우저가 브라우저 내용창에 렌더링해서 그림을 그려줘요. 화면에 나타내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트리에 매달려야 됩니다. 돔 트리에.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자, 직접 코드를 보면 뭐 간단한데 밑에 이제 코드에서는 document.createElement 메소드로 h1 태그를 생성하고 이를 document.body 태그 아래에 추가한다. 그래서 예제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예제인데 일단은 실행 결과 한번 볼게요. Alt L5 해서 자 요거 지금 이제 스케일 너무 키워나갔다. 100%로 해가지고요.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면 body 태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body 태그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요 영역에 body 영역에 문서 객체 동적으로 생성하기라고 해서 요런 이제 내용이 출력이 돼 있죠. 백그라운드가 까만색이고 그죠? 글자색이 흰색인데 여기 지금 출력이 돼 있어요. body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앞에서 create element 하고요. append child 메소드 상에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한번 보면 자 다큐먼트 자 스크립트 자 여기 태그 안에 자 document.add 이벤트 리스트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일단 이제 로딩이 다 되고 나서 요 이제 블럭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document.create element 그래서 create element 해가지고 어떤 태그 객체를 만듭니까? h1 태그 객체를 만드는 거죠. h1 요소를 만들어 주는 거죠. create element element를 create 하는 거죠. 그래서 h1이라는 엘리먼트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요 헤더에다가 넣어줍니다. 헤더가 할당해 주죠. 이게 참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해줍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h1 태그 헤더에다가 텍스트 컨텐트 해가지고 문자 내용을 넣어주죠. 텍스트 컨텐트. 만약에 HTML 태그를 또 넣고 싶으면 inner HTML이라고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문자를 넣어주는 거죠. 텍스트 컨텐트. 다음에 이제 header.set attribute 이게 뭐예요? 요 h1 속성에다가 h1의 속성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set attribute.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커스텀이라고 해서 이거는 원래 이제 h1이라는 속성에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이름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임의로 이제 이런 이름을 속성 이름을 줘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대시 커스텀이라는 속성 이름을 준 거예요. 주고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는 값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h1에 데이터 커스텀이라는 속성이 생겼어요. 이 속성을 들여다보면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는 문자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header.style 요 h1의 스타일 요 필드를 접근하는 거죠. 객체로 접근해서 컬러 스타일 하위 속성이죠. 그래서 이 스타일 속성은 우리 CSS에서 사용했던 스타일 속성은 요 스타일
요 객체 점 한 다음에 요 하위에서 이제 CSS 사용했던 스타일 속성들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카밀표기법으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컬러 요거는 이제 한 단어로 되어 있겠죠. 글자 색상 화이트라고 예, 자 다운표에서 문자로 줬고 헤더 점 스타일 점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상이죠. 예, 블랙으로 줬습니다. 예, 문자로 예, 색상 명칭으로 이렇게 이제 값을 준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했습니까? 예, 요 H1 요소에 대한 뭐 내용과 뭐 속성과 글자 색상, 배경 색상을 다 지정했죠. 한 다음에 요 헤더 객체를 어떻게 이렇게 만든 헤더 객체를 여기 집어넣는 거죠. 편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 헤더 객체 H1입니다. H1 객체를 이렇게 document.body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다큐먼트 객체 아래에 있는 body 태그, body 객체가 body 태그죠. body 태그 객체에 append child. 그래서 요 body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body 객체를 선택해서 append child라는 메소드를 실행해서 자식을 추가하는 거죠. 예, body 밑에 한 단계 밑에 요 헤더 객체를 넣어주는 거죠. 헤더 객체가 뭐예요? H1 요소죠. 엘리먼트 얘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실행된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개발자 도구에 들어가서요. 여기에 H1 이제 요소라는 거 이제 알잖아요, 그죠? 바디 아래에 바로 한 단계 밑에 자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12번 눌러가지고 자 여기 이제 엘리먼트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제 H1 태그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보이시죠? 그러면 바디 밑에 예, 요 바디 밑에 예, 자식으로 한 단계 밑에 자식으로 H1 태그가 들어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대시 커스텀이라는 속성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고 다 들어가 있고, 자 스타일은 인라인 스타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컬러가 화이트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이다.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문장입니다. 예. 여기 안에는 스타일 속성으로 인라인 스타일을 지정해 주는데 여기는 스타일 속성과 스타일 값을 콜론으로 구분해서 적어주고 이게 이제 스타일 블럭이 여러 개면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문서 객체 동적으로 생성하기라는 요 텍스트 내용이 H1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에서 코드에서 요거죠. 예, 텍스트 컨텐트 내용으로 문서 객체 동적으로 생성하기. 예, 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 설명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꼭 H1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HTML 그 시간에 배웠던 태그들 있잖아요. 그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내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좀 해봤잖아요. C든 뭐 자바든 해보셨잖아요. 그죠? 알면은 태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서 바디에다가 막 집어넣으면 되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든 엘리먼트 태그를 예, 내가 이런 식으로 속성도 막 바꾸고 해가지고 막 집어넣었으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